안녕하십니까. STA 테스팅 컨설팅의 박창환입니다. 오늘은 그 RPA랑 챗GPT의 연계에 의한 업무 생산성이 혁신을 넘어서 혁명의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사례랑 그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었고요. 거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 AI나 이런 기술들이 접목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챗GPT가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RPA랑 챗GPT가 연계된 시연을 갖다 좀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를 이용한 STA의 RPA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그간 사람이 수행해왔던 반복적인 업무, 데스크탑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수행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RPA는 최근에 다양한 산업에 적용돼서 업무 생산성 향상 효과를 입증했고, 이제 RPA 도입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지할 정도로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RPA가 다양한 업무에 적용되고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적인 기반은 이렇게 레고 블록과 같이 사전에 정의된 기능들을 조립함으로써 업무를 갖다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기반 하에서 SI랑 SIA에 비해서 대단히 빠르고 저렴한 개발이 가능해졌고요. 그 이야기는 과거 비용의 문제로 조직 전체와 부서 차원의 업무가 아니면 시스템의 효과를,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담당자 차원의 업무까지도 자동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그런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RPA를 적용하고, 담당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뭔가 새로운 거를 갖다 기획해내는 그런 차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PA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룰 기반의 정형화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런 휴먼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균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사용하는 환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시스템의 공공, 금융 혹은 고객사 혹은 경쟁사의 데이터까지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시스템의 정보 교환을 입력을 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오는 정보 교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A가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서 우리 데스크탑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자동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을 일단 고객의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최신의 공시 가격을 조회하고 그 자료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개인정보와 공공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합쳐지면서 엑셀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괄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검색을 해서 값을 받아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던 업무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동화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공시주택가격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자, 사전에 엑셀로 정리된 주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고 열람을 하게 되면 제일 위에 최신의 공시 가격을 가지고 와서 다시 엑셀의 데이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주소를 반복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금융사의 몇십만 명에 이르는 고객들의 공시 가격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몇 개의 팀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수동으로 작업하던 것을 무인화 처리했던 사례입니다. 주소들을 계속 입력하고 있고요. 새로운 공시 가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로 실제 금융사의 고객 데이터와는 무관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한다라든지 가져오는 그런 업무에 대한 자동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RPA는 국내에 도입된 지 이제 3, 4년 정도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RPA 관련 솔루션들이 세계적으로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를 보면 1사분면에 가장 비전업을하고 그리고 가장 실행력도 있는 그런 제품으로는 UiPath,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등과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 중에서 그 두 가지는 좀 특징적이라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UiPath는 2019년도 이후로는 글로벌하게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기술적으로도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전사나 부서 단위의 중규모 이상의 업무를 갖다가 자동화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코드와 스크립트 없이 시각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개발하는 데 용이한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입니다. 소규모 타스크를 개인의 소규모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윈도우즈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 정책에 힘이 입어서인지 최근에는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RPA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RPA와 AI 기술이 접목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RPA와 AI 기술을 결합해서 모든 업무를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레벨에 따라서 1, 2,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AI 기술 없이 잘 정의된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고 무슨 값을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모두 규칙으로 정의됐을 때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학습 방식은 거기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혹은 그 OCR이나 챗봇을 이용해서 그 일부 학습에 의해서 딱 정형화되지 않은 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인지 기반으로 자연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좀 더 자의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레벨의 중간 정도 와 있다는 게 대부분의 그 중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시장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몇 주 전만 해도 알지도 못했던 용어였었는데 몇 주 사이에 모두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챗GPT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면허에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코딩도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그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유사한 기술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요. 현재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GPT-4가 발표되면서 이제는 비즈니스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더해서 사진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AI 기술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한테는 두 번째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챗GPT에서는 그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3,000단어 정도는 저희가 주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축약을 하거나 요약을 하는 데는 부족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50페이지 정도 되는 25,000단어를 이제는 처리하게 되어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 고객들도 많은 요청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능력의 향상들 그리고 한국어도 챗GPT의 영어보다 GPT-4의 한국어가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예시로서 동음 이어에 대한 처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치는 사기와 사기 그릇의 차이를 100단어로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GPT-3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동음이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약간은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 비즈니스적인 활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GPT-4에서는
두 개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식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RPA와 GPT-4의 결합으로 업무 생산성에 있어서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PA라는 도구는 API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과도 연결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API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챗GPT를 포함한 OCR이나 각종 IoT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RPA가 손만 있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자동화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챗GPT는 판단하고 생성을 해낼 수는 있으나 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RPA랑 결합함으로써 챗GPT 입장에서는 손을 달린 챗GPT가 되는 것이고요. RPA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RPA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 아이언맨에서 봤던 자비스가 이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현실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되게 유행했던 카카오톡에서 챗GPT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아수겁이라는 서비스가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10만 명, 그리고 한 달 안에 5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서비스는 RPA를 이용해서 불과 대여섯 번의 클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장벽이 상당히 낮은 그런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RPA랑 챗GPT가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사례를 갖다가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현한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랑 챗GPT를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존에도 있었던 고객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한 감정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력서에 대한 사전 심사나 이런 데서는 예전부터도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라는 특징 때문에 고객이 답변을 했을 때 그에 적절한 이메일을 작성한다라든지 면접에 필요한 직무에 따른 질문을 작성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고객 응대에 대해서 서비스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든지 하는 조금 더 창의적인 업무에 확장되어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연으로는 저희가 게시판에 저희가 만든 가상의 게시판입니다. 거기에 구매 후기, 상품 문의, 상품명을 갖다가 등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RPA에서 이 데이터를, 게시판에 있는 데이터를 로그인해서 데이터를 스크랩해서 가져오고요. 거기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챗GPT에다 질문을 하면 챗GPT에서는 자동적으로 감정 분석 혹은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 그리고 상품명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을 갖다가 자동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연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RPA가 동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동으로 로그인을 해서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스크랩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것 중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엑셀로 저장을 해놨고요. 그 내용을 챗GPT에다가 문의를 던져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의 행위 감정 분석을 통해서 부정적인 답변 내용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담당 부서라든지 처리하는 업무에 자동으로 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의를 했을 때 적절한 답변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 고객센터 전화번호나 가상의 이메일 주소는 저희가 파인 튜닝을 통해서 챗GPT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내용을 포함한 답변을 작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명을 하나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상품 설명을 교수님 수준으로 작성해 달라라는 저희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되는 핸드폰에 대한 스펙들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존의 RPA로 저희가 정교하게 진행하던 업무인데요. 거기에 챗GPT를 통한 추가 기능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원유가를 예측하기 위한, 원유가 전망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현재 원유가와 그리고 그 월별로 그 2년치 원유가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베이커 휴즈라는 제너럴 일렉트릭 계열 회사에서 전 세계 체유 장비의 그 가동 현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에너지관리청에서 원유 보유량을 가져와서 엑셀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를 이메일로 보내는 업무였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챗GPT에게 제공하고 챗GPT가 원유가 그 동향에 대한 분석 내용을 작성해서 좀 더 풍부한 보고서를 메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유공사에서 오늘의 원유가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 단위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 가져와서 엑셀에다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그래프를 비주얼하게 만들어 내고요. 두 번째로는 베이커 휴즈사의 체유 장비 가동 현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머리 카운트고요. 상세 정보는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을 것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트렌드 그래프를 위해서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얘를 다시 그래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 에너지관리청에 현재 원유 보유량을 데이터를 스크랩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붙여놓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을 정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지금 서머리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를 포함한 메일을 자동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새로운 메일에 수신자를 적어 넣고요. 상세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보고서를 내용으로 이제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도 추가하고요. 표 형태로 된 데이터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장비 수라든지 아니면 원유 보유량에 대한 원유 재고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챗GPT로 분석한 현재 유가에 대한 전망을 갖다가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그 챗GPT를 통해서 유가에 대한 그런 그 분석적인 내용들은 기존에는 없었던 항목인데요. 챗GPT가 GPT-4가 좀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내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그 업그레이드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RPA와 챗GPT를 통해서 이러한 그 단순한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분석까지도 이제 업무의 영역으로, 자동화 업무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RPA와 챗GPT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되는 거는 그동안 그 사무직의 업무를 개선하기,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계산기부터 시작해서 IBM PC, 인터넷, 모바일 핸드폰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RPA와 챗GPT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나온 지 이제 14년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스마트폰의 미래가 지금과 같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의 RPA랑 챗GPT가 연결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RPA랑 챗GPT를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연어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챗GPT가 가장 많이 학습을 한 언어는 영어이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있어서는 꽤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코드에 저희가 소스 코드를 집어넣고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 꽤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의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런 그 데이터를 지역별로 혹은 나라 국가별로 생성해 달라고 했을 때 유의미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뭐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그 풍부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STA가 제공하고 있는 RPA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 STA 테스팅 컨설팅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테스팅 컨설팅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RPA가 나오기 전부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뿐만 아니라 업무 기반, RPA 기반의 업무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AI 지식과 그 자동화 기술이 함께 합쳐진 그런 그 RPA 서비스를 여러 개의 다양한 업무에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STA RPA 서비스는 이렇게 엔터프라이즈급의 프로세스 자동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개인 차원의 담당자가 월말이면 그 뭐 일주 며칠간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업무들도 자동화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개인의 고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직의 그 63% 정도는 단순 반복 업무라고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C레벨에 이르는 그 임원분들도 30% 정도는 이런 반복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업무들은 RPA에 맡기고 사람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윈도우 사용자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사람들의 담당자들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PA는 이제는 업무 생산성 제고를 향해 쓰일 뿐만 아니라 인력 의존적이라서 기존 사업이 그 부가가치를 내기 어려웠던 그런 사업들도 고부가가치화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성 높은 고반복 소규모의 타스크를 자동화하고 무료 도구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한 그런 것이 STA의 한국형 RPA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도 RPA 서비스를 충분히 도입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기업에서도 팀 단위의 결정으로 그 서비스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힐러리 경입니다. 여러분이 생산성을 제고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시든 목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 이름 없는 셀파처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